이제 58쪽을 보십니다. 58쪽. 지금 지번을 보셨고, 그 다음에 지목도 보셨고, 경계도 보셨죠? 이제 면적을 보겠다는 겁니다. 면적. 면적은 넓이를 얘기할 겁니다.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토지를 옆에서 봤을 때 이 토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갑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질 겁니다. 지적도나 임야도에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100번지 토지가. 그런데 이 도면 위에 그릴 때 이 토지의 어떤 모양을 도면 위에 그리겠습니까? 토지를 위에서 봤을 때 토지의 모양을 이 도면 위에 그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물론 측량을 통해서 그리게 될 겁니다. 토지를 위에서 봤을 때 토지의 모양을 여기다가 그리는 겁니다. 토지의 모양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이 토지의 넓이는 여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넓이를 지표상의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사졌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경사면적이라고도 불러요. 지표상의 면적, 경사면적. 그런데 여기서의 면적도 있겠죠? 이 면적을 도면상의 면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토지, 토지를 도면 위에 그릴 때 위에서 봤을 때의 모양을 그리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구분이 됩니까? 구분되지 않습니까? 구분되지 않죠. 따라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도면 위에 그려질 때의 넓이는 이 넓일까요? 이 넓일까요? 아래쪽이겠죠? 이게 바로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즉 이게 도면상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상의 면적, 이거는 수평면이죠. 이걸 수평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표상의 면적, 경사면적과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은 어느 것이 더 넓겠습니까? 경사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그림으로 봐도 그렇죠. 그럼 우리 공간정보법상의 면적은 어느 쪽 면적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상의 면적은 지표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경사면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네. 그러면 거기 면적을 보시면 면적은 첫째 줄 보시면 수평면적을 말한다 라고 묻고 있으니까 이게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토지를 도면 위에 그리는 것이니까 수평면적, 도면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볼 겁니다. 면적의 단위는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제곱미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1제곱미터. 지금은 평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미터법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 제곱미터 단위로 씁니다.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의 대상은 나중에 할 거고요. 우측을 보시면 면적의 결정 방법이 5번에 나와 있죠.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죠. 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4452. 정확하게는 모를지라도 대충은 알겠죠. 그래서 4까지는 버리고, 버릴 4자입니다.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0.7이 나왔을 때 4452 하면 1의 자리까지 4452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1. 20.5면 4452 하면 얼마입니까? 21. 20.4 4452 하면 얼마입니까? 20. 20.1 4452 하면 얼마입니까? 20. 이게 4452이에요. 1, 2, 3, 4는 4 버리고 5, 6, 7, 8, 9는 올리는 거.
이를 4,4,5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4,4,5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5,4,5입.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5,4,5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4,4,5입과 5,4,5입 중에서 실제의 측정치와 가장 유사한 것은 어느 것일까요? 어느 게 더 정밀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5,4,5입이 더 정밀해요. 이게 더 정밀하답니다. 그래서 공학계통에서는 전부 다 5,4,5입을 쓴대요. 그럼 우리 지적도 마찬가지로 5,4,5입을 씁니다. 왜? 더 정밀하니까. 그럼 이제 5,4,5입을 알아야 되는데 4,4,5입은 대충은 아시죠? 5,4,5입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를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5,4,5입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싫어요. 왜? 조금 복잡하니까. 그래서 5,4,5입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월 달부터.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1월 달에 설명할 때 쏙 들어가겠죠? 아닌가? 네. 그래서 5,4,5입은 다음 달에, 아니죠. 1월 달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뭔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5,4,5입. 네.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5,4,5입이라고 불러요. 즉 1, 2, 3, 4는 버립니다. 6, 7, 8, 9는 올려줘요. 그런데 5일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5,4,5입이라고 불러요. 뭐 갖고 결정하냐면 사실은 이거 갖고 결정을 해요. 지금 여기서 올리고 버리는 작업을 하죠. 그 앞에 있는 자릿수 이거 갖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짝수일 때는 버립니다. 이것이 홀수일 때는 올려줘요. 이걸 5,4,5입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상세하게 한 3번 정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기대만 하시고 계시면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쪽을 보시면 지적 공부가 나오는데 이 지적 공부도 2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2문제가량. 요걸 좀 볼 거예요. 오늘 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수집이 될 겁니다. 물론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거예요.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될 겁니다. 정말 많이 그리죠. 똑같은 모양을. 이거를 한 17년 전부터 제가 그렸는데요. 네, 참 오래 그렸는데 나중에 이거 따라 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세요. 생겼습니다. 네,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네, 제가 고안자예요. 네. 이 지적 공부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시적 지적 공부.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이것을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킨 것을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데 이걸 멋있게 표현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저장한 지적 공부. 이게 정식적인 용어예요. 정식의 용어입니다. 이게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 이를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식 용어가 아니라 이게 정식 용어예요. 이게.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장 형태. 두 번째, 도면 형태. 세 번째,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렇죠. 대장 형태는 문자로 구성된 장부라고 했죠. 이것은 그림으로 이루어진 장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장 형태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게 원칙적인 지적 공부예요. 그런데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특수한 토지에 대해서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2개의 지적 공부가 또한 나중에 추가가 된 겁니다. 뭡니까?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이건 나중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정부는 이 2가지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토지대장의 등록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었죠. 뭡니까? 지적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었죠. 임야도. 그래서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7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졌으니까 다 별책으로 만듭니다. 따로따로 만들어요. 하지만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용량이 대단히 큽니다.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건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는 총 8개의 지적공부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암기되셔야 될 거예요. 자동적으로 암기될 겁니다. 여러 번 할 테니까. 그러면 이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게 2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올해도 출제가 됐죠? 네, 그거를 지금부터 외울 거예요. 지금 이 지적공부는 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다가 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소재와 지번입니다. 어느 행정구역에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소재와 지번이에요. 즉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소재와 지번입니다. 따라서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이따가 판사할 겁니다. 그래도 2번은 해야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말로 한번 하고 판서도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지목이 있었죠. 지목은 아까 암기하셨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개가 있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부호는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 4개 뭐가 있습니까? 차, 장, 천, 원.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지목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면적.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에만 등록합니다. 뭐겠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계. 경계는 직선이었죠. 직선은 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당연히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좌표는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맞습니까? 네. 아닌가? 그러면 이 정보를 보겠습니다. 정보는 뭐가 있다고요? 토지의 표시와 그 다음에 소유자.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을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 이때 이 소재 지번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름표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죠. 어느 행정구역에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라는 것을 이 소재 지번 갖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등록됩니까? 모든 지적공부. 토지대장에도 소재 지번이 등록이 되고 임야대장에도 소재 지번 등록되고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좌표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전부 다 소재 지번만큼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4개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는 지목을 어떻게 등록한다고요? 정식 명칭으로. 하지만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어떻게 등록한다고요? 부호로.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4개는 뭐가 있습니까? 차, 장, 천, 원. 차는 뭐죠? 주차장. 장은 공장윤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맞죠?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뭐였죠?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에만 등록합니다. 면적은 숫자죠. 숫자 맞습니까? 면적은 숫자인데 좌표입니까? X좌표, Y좌표 형태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숫자는 문자의 일종이니까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일 겁니다. 맞습니까?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는 총 4개가 있지만 공유지역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지적 공부예요. 그럼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토대와 임대에만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경계는 직선이고 직선은 그림 형태니까 어디에 등록된다고 했죠?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는 X좌표, Y좌표를 얘기하는데요. 이 X좌표, Y좌표는 어디에 등록될까요? 이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됩니다. 첫 번째, 기술자, 고급 기술자를 써야 돼요. 두 번째, 굉장히 비싼 고가의 측량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모든 토지, 우리나라에 있는 4천만 개 필지별로 좌표값을 다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한 토지만 수집하게 돼요. 여기서 특수한 토지는 비싼 토지. 비용을 투입해도 건질 게 있는 비싼 토지만 이 좌표값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은 원칙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아니에요. 비싼 토지만 수집을 해요. 그러면 이 좌표값은 숫자죠. X좌표, Y좌표 숫자죠. 그림은 아니죠. 맞습니까? 숫자입니다. 그리고 문자의 일종이죠. 그러면 이 대장에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토지별로 존재하는 정보가 아니니까 대장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등록될까요? 좌표 등록부에만 별도로 등록하는 겁니다. 비싼 토지의 경우에만. 그래서 이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외우시면 두 문제 그냥 득점하시는 겁니다. 두 문제 정도는. 다시 여기까지만 일단 외우고 가겠습니다. 무대포로 외우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꾸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먼저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 공부.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은 아까 미리 외운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천원. 그렇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경계는 그림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할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합니다. 좌표값은 굉장히 고급 정보죠. 좌표 등록부에 따로 등록합니다. 좌표 등록부에.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름, 문자죠. 주민번호, 이거는 숫자지만 좌표 형태는 아니죠. 숫자고 문자의 일종일 겁니다. 주소도 문자죠.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대장 형태에 등록하는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뭐겠습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두 문제는 득점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금 좀 외우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외웠지만 다시요.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 모든 지적 공부. 그렇죠. 지목은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같이 따라 읽죠. 같이 읽죠. 다시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좌표값은, 아니,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좌표는 좌표 등록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맨 꼭대기에 있는 거 4개.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두 문제 득점하시는 겁니다. 한 앞으로 5번 이상 할 거예요. 이것도 외울 때까지. 네. 그러면 61쪽에 보시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나와 있고요. 거기 1번을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와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등록사항이 2번에 나와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죠? 12번까지. 네, 이걸 외우셔도 돼요. 이걸 외우시든지 저 노란색을 외우시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65쪽을 보시면 공유지연명부가 나와 있죠. 그것도 등록사항을 보니까 많이 나와 있네요.
한 8개가, 7개가 나와 있죠. 이걸 외우셔도 돼요. 67쪽을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 나와 있죠. 이것도 10개 나와 있죠. 이걸 외우셔도 되고요. 70쪽을 보시면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 6개 나와 있죠. 네, 이걸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73쪽을 보시면 도면의 등록상 나와 있습니까? 이걸 외우셔도 돼요. 이걸 외우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렇죠? 한 7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못 외우세요. 그냥 이거 외우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77쪽을 가보십니다. 77쪽. 77쪽을 보시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 관리할까요? 지적소관청이. 여기는 법조문 문구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법조문 문구대로 안 나왔네요. 지적소관청이 작성 관리하는 겁니다. 언제 작성 관리하느냐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거기 옆에다 써 넣으세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그 밑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이 출제가 되는데 거기 5번 체크해 놓으시죠. 5번. 체크하셨습니까? 네,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80쪽을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와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은 특이한 장부인데요. 우리는 지금 지적제도를 보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지적제도로 하면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죠. 종합공부는 뭐에 관한 내용도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관한 정보도 등록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특이한 공부라서 출제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건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정보란 뜻이 되겠죠.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등록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공적인 장부가 될 텐데요. 일단은 어디를 보시냐면 82쪽을 보십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2쪽에 2번 등록사항이에요. 등록사항. 이것도 출제될 게 뻔해요. 나중에 체크한 것만 보시면 돼요. 물론 요것만 체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것도 나중에는 체크할 거예요. 네. 일단은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뭐가 있냐면 1번을 보시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많이 보셨죠? 어디에 등록되는 내용입니까? 지적공부. 그렇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종합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죠. 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이에요. 건축물 대장. 그래서 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는데 이는 부동산 공법에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시면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죠.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과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등록되는 사항인데 이 토지 이용 계획서는 공법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공법 시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 있죠. 중개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죠. 이거 갖고 수수료가 결정되니까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다 써 넣으시죠.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동글뱅이 5번에 그 밖에 라는 표현이 있죠. 그 옆에다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 넣으십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등록되는 내용일까요? 등기부. 그렇죠.
등기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88쪽을 보십니다. 88쪽. 88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복구가 나옵니다. 지적공부의 복구. 여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를 지적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멸실됐다든지 또는 심하게 훼손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기능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겠죠? 공시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공시기능이 중단된 상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맞습니까? 공시기능이 중단된 상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겁니다. 따라서 이 지적공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이 지적소 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될까요? 지체 없이. 왜냐하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 상태가 계속돼 버립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었을 때는 첫 번째,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단골로 나오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OX, X,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할 겁니다. 토지의 표시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지적소관청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하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소유자 부분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갖고 복구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합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합니다.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하는데, 복구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할까요? 멸실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할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먼저 멸실훼손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복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관련 자료가 이때의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복구할까요? 이거 갖고 이때의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할까요? 만약에 이때의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한다면 이 중간 단계에서 위조 변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하겠습니까? 멸실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합니다. 그렇죠? 이 관련 자료가 위조 변조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죠? 멸실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하는 것이지 복구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 더 있다면 복구 순서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의 복구는 이 정도 갖고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보시느냐면 92쪽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가 나오는데요. 요거까지 좀 보신 다음에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그렇죠. 등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도 됩니까? 네,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될 겁니다. 지적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의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있을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있을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 외워질 수가 없겠죠. 네. 이때 토지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재지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예전에는 임야로 사용되다가 아니 전으로 사용되다가 밭으로 사용되다가 밭은 지목이 뭡니까? 전. 대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대지는 지목이 뭘까요? 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즉 토지의 표시는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뀌었다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에 관한 표시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이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일본식 용어니까 생소합니다. 토지 이동.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토지 변경하면 돼요. 근데 일본식 용어가 아직 법조문에 남아있으니까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 변경되는 거,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추가가 됐다고 그랬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 이것도 나중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경우. 이것도 나중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이동이라 하면 개념이 확장이 된 겁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주된 내용은 이게 될 겁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신규 등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그 나머지 것들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토지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 즉 여기다가 밭농사 토지였는데 이 밭농사 토지에 밑에다가 상수시설, 하수시설, 전기시설, 그 다음에 뭐 정화지시설, 뭐 이런 각종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로 바뀌었다면 이 토지의 형태와 질이 바뀌었죠. 이를 형질 변경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형질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을 통해서 밭농사 토지에서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지목도 전에서 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처음에 여기에 뭐라고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전으로. 그런데 이걸 뭐로 바꿔야 됩니까? 대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을 때는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서 바뀔 때는 지목 변경, 이렇게 용어를 달리 씁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이 나타났다면 이때 여기다가 전에서 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즉 토지 이동이 나타났다면 바뀐 바를 여기다가 반영해 줘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안 나셔도 괜찮아요. 네, 일주일이나 했는데 아마 지난주 토요일날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실 때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세요. 네, 처음에 하실 때는 토지 이동, 즉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바뀐다면 지적 공부에도 그걸 반영해 줘야 되겠죠. 이를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또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바뀔 수도 있죠.
개명할 때, 성전환 수술할 때, 그 다음에 이사 갔을 때 토지에 관한 정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뀌었다면 이름을 이명복에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이명박에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이명복으로 바뀌었다면 여기에 소유자 이름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명박에서 이명복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영해 주는 거. 이를 소유자 정리라고 부릅니다.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를 바꿔주는 거. 이를 소유자 정리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정리.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정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출제가 자주 되고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겁니다. 이게 소유자 정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종류를 지난 시간에 암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은 그게 일반적 토지 이동이 있었고 특수한 토지 이동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도 괜찮아요. 네, 첫 번째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 들은 흔적은 있죠? 정확하게 암기는 안 나지만 제가 저렇게 판사했다 이런 건 나시지 않습니까? 네. 분할. 그 다음에 합병.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6가지를 지난 시간에 보신 적이 있어요. 공통점은 토지 자체 변화가 나타나서 지적공부도 바꿔줄 때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토지 자체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이동은 등록상 정정. 두 번째 축척 변경. 세 번째 우리 뭐라고 외웠죠? 등축지토행.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등록상 정정. 두 번째 축척 변경. 세 번째 지번 변경. 네 번째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다섯 번째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를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공통점이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이 원칙, 이쪽은 특수한 경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는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골고루. 요거는 주로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요것과 요거 가끔 나와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했죠. 일반적 토지 이동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익숙하셔야 돼요. 이게 교과서에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특수한 토지 이동은 이렇게 외웠죠. 일단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등축지토행. 다음 시간에 조금씩 설명을 덧붙일 텐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개념을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 공유수면을 매립하다든지 즉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무인도가 발견이 되면 처음으로 발견된 거니까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바꿔주는 거. 이를 등록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경우. 이를 등록전환이라고 불렀고요. 분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서 등록하는 것을 분할. 합병,
두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등록하는 것을 합병. 지목 변경은 토지의 용도가 바뀔 때 그때 지목 변경.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해안가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그랬죠. 그러면 토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 오류 정정.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오류가 발생했다면 고쳐야 되겠죠. 등록상 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적 변경.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을 축적 변경이라고 불러요. 소축척의 지적도와 대축척의 지적도는 어느 것이 정밀할까요? 대축척.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지번을 바꿔주는 거.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평 단위를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의 표시 방법 달라지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변경된다든지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명시가 순수 우리나라 말로 아사달시예요. 아사달. 제 아호인데 호.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옛날에 단군이 아버지랑 헤어지고 동쪽으로 계속 갔답니다. 밝은 곳으로. 무엇을 찾아서? 네, 강명을 찾아서. 아사달을 찾아서. 그래서 밝은 곳이란 뜻이에요. 강명. 여기에. 인터넷 보시다가 아이디가 이게 나오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읊으시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조금씩. 네. 먼저 일반적 토지 이동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읽어 나가죠. 첫 번째 시작.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특수한 토지 이동,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 명칭 변경. 이를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고, 구별의 기준은 토지 자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도 바꿔주는 경우 일반적 토지 이동. 토지 자체의 변화가 없지만 지적 공부를 바꿔야 되는 경우 특수한 토지 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이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해서 공간정보법을 대략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등기법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등기법. 네, 등기법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민법 어디 하고 계십니까? 등기법은 기초 용어가 다 민법 용어예요. 기초가. 이론, 기초 이론이 다 민법 이론입니다. 어디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